안녕하십니까, 알려습니다. 네, 국토부 실거래가 데이터와 어저께 뭐 주간 아니 월간 동향 여러 가지 데이터가 어저께 나왔죠. 항상 보름이면 부동산원에서 데이터를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어저께 제가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애 떨어질 뻔했잖아. 와, 진짜 이거 큰 사건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은 별거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언론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은 거예요. 이거 대사건이거든요. 국토부 실거래가 지수를 발표하는데 보통 이번이 9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7월 달 거를 확정치를 발표를 해요. 그러면서 8월 달은 잠정치를 발표하거든요. 왜냐면 보름 정도 집계된 걸 가지고 잠정치, 왜냐면 30일 동안 집계를 해야 되는데 보름 동안 집계하고서 중간에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8월 거는 8월 15일까지 신고된 걸 가지고 9월 15일 날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8월 거는 아직 다 집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래서 잠정치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볼 때 통계 조작 같지는 않아요. 근데 조금 약간 오버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2021년도에 국토부 실거래가가 가장 먼저 꺾였거든요. 10월 달에 상투였고 11월부터 꺾였는데 부동산원이나 KB의 월간 동향이 있잖아요. 그거는 그 다음 해까지 플러스가 계속 오른다고 나왔어. 근데 지금도 계속 오른다고 나오죠. 그런데 국토부 실거래가 지수로는요, 이미 7월 달이 상투고 8월 달이 꺾인 거로 나온다니까. 물론 이번 달도 그렇게 되면은 뭐 꺾였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언론에 나오는 거는 몇 개 아파트만 가지고 신고가 나오는 것만 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최근 들어서 압구정동 빠지는 거, 잠실동 빠지는 거, 그다음에 몇 군데 빠지는 걸 계속 이게 실거래가 갖고 하잖아요. 그게 국토부에서는 반영이 되고 있다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성동구가 오르고 뭐 마포구가 오르고 그래도 강남 서초가 뭐 강남구 몇 개 동만 빠져버리면 서울 아파트 전체는 빠지게 돼 있어요. 왜냐면 시가총이 워낙 크고 대단지란 말이에요. 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정말 역사적인 사건인데 언론에서는 한 군데도 보도를 안 했어요. 최초이자 유일하게 엘리엇 방송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국토부 실거래가 사이트에 R1이라는 데 들어가면요, 이렇게 빨갛게 된 게 새로 업데이트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거 캡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월간 동향 같은 경우는 어저께 정도 나오고 실거래가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나와요. 오피스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기 데이터들이 보시면 주간은 벌써 지난주 목요일 날 나왔던 거고, 여기 주택가격 총조사 월간,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실거래가 지수, 그다음에 오피스텔 뭐 요런 거는 오늘 아침에 업데이트가 돼요. 그래갖고 저는 항상 15일 날 그 다음 날 데이터를 다운받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저께는 몰랐어. 왜? 데이터가 어저께는 안 나왔다니까. 오늘 아침에 다운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 여기서 이걸 클릭을 하면 이제 요렇게 여기 실거래가 코너로 들어가면 요렇게 세 가지가 첨부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PDF 보고서도 있고요. 통계표, 저는 요걸 다운받잖아요. 요걸 갖고 데이터를 만들거든요. 여기서 만들면은 일단 PDF를 다운받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공동주택 실거래 가격 지수 7월 건데 9월 15일 날 발표를 했어요. 어저께 발표를 했어요. 매달 15일 날 발표를 해요. 자, 그런데 이 7월 확정치고 여기에 8월 달 거를 부록으로 잠정치 보름, 그러니까 한 달 것만 풀 데이터가 아니고 조사 기간의 중간에 먼저 집계된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잠정치를 만드는데 엄청 놀랐습니다. 자, 엑셀 들어가서 볼게요. 엑셀을 들어가서 보면 자, 요렇게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가 있고 텍스트가 나와요. 여기에 통계 개요가 있고요. 목차가 있고요. 테이블이 있으면서 이렇게 막 그래프도 여러 개가 이렇게 나와요. 자, 테이블 2, 뭐 테이블 3 여러 가지 표가 나와요. 이렇게. 자, 이 중에서 제가 원래 아파트 매매 지수랑 매매 증감률 지수랑 저 뒤에 있는 걸 제가 일부러 앞으로 좀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방송하기 편하게. 자, 요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여기 제일 위에 보면 2006년부터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건 인덱스예요. 126.6 뭐 이렇게 나오겠죠. 요렇게. 자, 근데 이제 여기에 그럼 8월 달 건 없잖아요. 여기는 분명히 7월 달 것만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증감률 데이터를 가서 여기를 누르면요,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8월 달에 잠정이라고 나와요. 자, 방송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캡처했습니다. 확대하기 편하게. 자, 요렇게 보면요, 여기에
전월 대비 증감률인데 여기에 빨간색으로 잠정치가 나와요. 여기 보시면 잠정치는 뭐냐면요. 잠정 변동률은 작성 시점까지 신고된 자료로만 산출한 잠정 결과이므로 확정 결과치는 차이가 납니다. 근데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동안. 근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 제가 이렇게 진하게 서울 도심권, 동부권, 동남권, 서부권, 서남권 그랬고 5개 생활 권역별로 나눠져 있는 거를 25개구를 자, 여기 좀 제가 진하게 묶었으니까 요겁니다. 요게 서울입니다. 자,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요것만 보세요. 지금 다 플러스잖아요. 2.48%, 0.9% 그러니까 7월 달게 0.9%야. 근데 8월 달이 마이너스 1.03이에요. 이 마이너스 1.03이면 언제 때문이냐면요. 2023년도 이때 이후로 처음이야. 폭락이에요. 이건 폭락이에요. 특히 강남 4구가 폭락을 했다고 1.49% 마이너스야. 자, 그래서 제 엑셀 그래프를 제 엑셀 시트에 가면은요. 여기에 보시면 요렇게 여기에 이제 뭐 구별로 데이터를 이제 집계를 거기서 이제 땡겨 오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요. 국토부 서울 아파트에 잠정치와 실제치와 그 오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고 요거는 7월까지밖에 없고 잠정치는 8월까지 있어요. 그리고 차이를 제가 항상 계산을 해가지고 제가 지수를 좀 약간 변형을 해서 만들거든요. 자, 보시면 실제치는 0.9% 아까 7월달 플러스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얘가 원래는 잠정치가 0.53%였어. 근데 실제로 0.9%가 올랐어. 그러니까 오차가 몇 프로예요? 0.37% 정도 더 올랐죠. 왜? 30일이라고 치면 앞에 신고하는 거는 이렇게 하락한 그러니까 상승일 많이 한 거는 공인중개사들이 늦게 신고를 해. 그쵸? 왜 우리 아파트 빨리 신고 안 하냐고 막 그러잖아요. 불만 갖고 하잖아요. 그리고 상승장일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이라고 치면 월 초에 계약한 거랑 월 후반부에 계약한 거랑 비교했을 때 월 후반부에 계약한 게 더 비쌀 거 아니에요. 올라가는 중이니까. 그러니까 잠정치를 모으면 상승기에는 잠정치가 낮게 나오고 확정치가 높게 나와요. 근데 하락기에는 반대겠죠. 하락기에는 월 초에는 조금 받았는데 월 말에는 많이 빠질 거 아니에요. 하락기니까. 그러니까 잠정치가 낮게 나오고 확정치는 더 낮게 나와. 그게 정상인 게 맞죠. 그런데 지금 분명히 상승기인데 마이너스 1.03이 뭐냐고. 이거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요 1.03%는 실제로는 요 정도 오차만큼 오를 거 아니에요. 덜 빠질 거 아니에요. 오차가 계속 플러스였으니까. 저는 최근 2개월간의 평균값을 여기다가 해요. 오차가. 그러면 이거 대충 평균하면 한 0.6 플러스죠. 그러면 0.6을 여기서 그러니까 플러스 0.6이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03에다가 플러스 0.6을 더하면 마이너스 0.4 정도 되겠죠. 그게 아마 다음 달에 나오면 8월 달에 0.4% 5% 폭락했다고 난리가 날 거야. 실거래가 폭락했다고. 근데 이 보도를 아무도 안 해. 제가 0.3% 마이너스면 아유 이거 플러스로 나올 거야 이렇게 하고서 무시하고 말거든요. 왜냐면 이것도 봐요. 여기 0.3 마이너스인데 0.1 플러스로 나왔잖아. 그리고 여기도 마이너스인데 플러스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가 큰데 실제로는 덜 마이너스죠.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0.19 마이너스인데 여기는 플러스 0.18이잖아. 그러니까 월 초에는 항상 낮게 그러니까 잠정치는 낮게 뭐랄까 집계가 되고 실제로는 높게 확정치가 나온다고. 이때도 보세요. 이것도 0.3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0.1로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마이너스 0.3 정도는 무시한다고. 왜? 올라가는 중이니까. 근데 이거는 너무 커. 만약에 지금처럼 0.9% 오차가 생긴다 그러면 그래도 여긴 마이너스야. 확정치가. 제가 볼 때 이거 0.3 마이너스 0.3에서 마이너스 0.5 정도 마이너스가 확정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의 상투는 7월달에 이미 나온 거야. 실거래가로는. 근데 부동산원이나 KB에서 나오는 동향조사는 다 호가잖아요. 호가. 부동산원에서 KB 사장님들은 입력을 하고 부동산원은 조사원들이 나가갖고 사장님 요즘에 여기 가격 얼마면 그러면 요즘에 한좀 더 올랐어. 막 집주인들이 막 엄청나게 올려 막. 그러니까 호가란 말이야. 주둥이 호가로 그거를 반영한단 말이에요. 근데 국토부 실거래가는 순수하게 계약서만 갖고 신고된 계약서만 갖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그래프로 좀 제가 표시를 해볼게요. 그래프로 표시하면 요렇게 됩니다. 자, 요거는 7월 달까지의 부동산원 월간, 이거는 8월 달, 그러니까 8월 달까지, 이거 8월 달까지예요. 지난달까지의 부동산원, 지난달까지의 KB, 엘리엇은 이번 달까지. 저는 한 달 더 있잖아요. 저는 매일매일 시거래가 업데이트 하니까. 그리고 이거는 잠정치가 포함된 8월 달까지야. 원래는요, 요 국토부 있잖아요. 요게 실제로 마이너스 1%면요, 여기까지 떨어져요. 이게 푹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져요. 그런데 저는 오차율을 감안해서 끌어올려. 그러니까 마이너스 0.4%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마이너스긴 마이너스지. 자, 요 노란 거는 이번 달입니다. 이번 달에는 엘리엇 데이터는 있어요. KB는 없어요. 부동산원도 없어요. 9월 데이터가 없습니다. 아직. 저는 9월 달은 매일매일 집계를 하니까. 그 다음에 국토부는 특이하게 8월 달께 있는데 그 8월 달은 잠정치야. 근데 잠정치가 꺾인 거로 나온다고.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보세요. 아, 이거는 이제 저는 센 놈, 얘네들은 전수를 대상으로 집계를 하는 거고, 저는 센 놈들만 시가총액 순으로 골랐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오르게 떨어질 때는 엄청나게 많이 빠지고 올라갈 때 엄청나게 많이 오른다고 그래서 그걸 보정하기 위해서 물가를 감안을 해요. 그러면 부동산은 하락한 거에 93% 반등을 했어. KB는 하락한 거에 81% 반등을 했어. 여기 있어요. 그다음에 국토부는 실거래가는 하락한 거에 85% 반등을 했어요. 저는 거의 저도 한 80% 반등을 했어요. 자, 여기서 정고점 넘은 데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지금. 즉 우리나라 전국은 물론이고 서울도 상투는 2021년이라니까. 2021년 10월 달이 상투예요. 국토부 실거래가 상투가 이렇게 빠지죠. 근데 부동산원은 옆으로 기고 있고 KB는 그 다음에 그 7월까지 7월까지 올랐다니까. 7월까지 무려 거의 8개월을 올랐다고. 실거래가가 상투치고서 빠지는데 여기는 주로 강남권을 많이 반영을 해요. 고가 아파트들을. KB스타 그래가지고 부동산에 뭐 협력업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협력부동산, KB스타 뭐 이렇게 있다고. 그러니까 각각의 지수가 차이가 있어요. 자, 어쨌든 역사적으로 이번 이 고점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2023년부터 올라가는 2년 반 동안의 상승이 2025년 7월 달에 멈췄다고. 그 다음에 8월 달에 꺾였다고요. 그러면 얘는 지수라는 건 한번 방향을 잡으면 그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뒤늦게 꺾여요. 뒤늦게. 만약에 뒤늦게 꺾이면 일단 얘가 꺾였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쌍봉이라니까. 제가 지난 4월 달부터 계속 올해 6월 빠르면 6월부터 7, 8, 9 그 사이에 두 번째 봉우리 쌍봉, 일본의 동경 쌍봉 패턴, 35년 전에 동경 쌍봉 패턴을 따라갈 수 있다. 그런데 진짜 현실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겁니다, 이거. 근데 이걸 아무도 보도를 안 해. 자, 그래서 집계를 해볼게요. 자, 이거는 2006년부터 제일 위에, 아니, 제일 가운데 거 있죠, 막대기. 요게 국토부 서울 아파트 실제 등락률이에요. 물론 7월까지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거는 잠정치예요. 잠정치인데 잠정치를 2009년 말부터 발표를 했어요. 2006, 7, 8년도에는 잠정치라는 게 없었어. 이거 갖다가 제가 계속 누적을 했습니다. 제가 솔직히 이때는 누적 안 했지. 옛날 데이터 다 찾아가지고 이거는 시계열 데이터가 없어요. 그달 발표하면 끝이야. 지난달 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난달 엑셀을 다운받아야 돼. 1년 전 거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년 전 걸 다운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확인을 해야 돼. 왜? 한 달치밖에 발표 안 한단 말이야, 잠정치는. 얘네들은 이번 달 거 다운받으면 20년치가 다 나와. 근데 얘는 한 달밖에 안 나와. 자, 그래갖고 요거의 차이를, 그 다음에 요거의 차이를 밑에다가 계산을 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는 오차가 되게 적죠. 2010년부터 여기서 오차가 되게 적잖아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부터 오차가 갑자기 엄청나게 커졌죠. 왜 그래요? 2020년 2월부터 어떤 게 변동이 됐냐면 그 전에는 실거래가, 그러니까 계약서 등록 기간이 2달에서 2달. 근데 2020년 2월부터 한 달로 바뀌었어. 지금이 한 달이잖아요. 30일. 그러니까 2달 동안 기간이 길면 솔직히 한 달 반, 2달 있다가 신고를 한 사람이 어딨어. 거의 보름이나 한 달 안에는 다 신고한다고. 그러니까 60일일 때도 2, 30일 안에 다 신고가 됐고 20일 내에 다 신고가 됐어. 50일째 신고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어. 근데 30일로 기간이 단축이 됐으니까 사람들이 보통 열흘 해서 20일 안쪽에 보통 신고한다고 28일까지 기다렸다가 신고하는 사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잠정치가 오차가 적었어. 왜? 2달 동안의 그 기간 중에 한 달치만 가지고 잠정치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잠정치를 보름치만 갖고 만들어. 그러니까 2020년 이전에는 2달치 중에 한 달치를 가지고 잠정치를 만들었고, 지금은 30일 중에 보름치를 가지고 잠정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차가 되게 심하지. 그때는 잠정치도 대부분이 반영이 됐어. 근데 지금은 잠정치에 실제치가 반영이 반도 안 됐어. 그리고 늦게 신고를 해. 고가들은 하락한 거는 홀라당 신고를 해. 왜? 집주인들이 그 자꾸 상승한다 그러면 물건을 내놨다가도 걷어들이거나 가격을 올리니까 계약이 안 돼.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들은 계약이 돼야지 수수료를 먹는데, 그 차이입니다. 이런 걸 말해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거는 저밖에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잠정치가 1.1, 그러니까 1%가 넘어요. 잠정치 마이너스가. 근데 얘는 아직 잠정치가, 그러니까 실제치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그러니까 보세요. 이때는 실제치보다 훨씬 더 하락해. 그러니까 이걸 보세요. 이걸 보시면 잠정치보다 2022년도 폭락할 때 있잖아요. 잠정치보다 실제치가 더 폭락을 해. 왜? 월 초에 폭락한 것보다 월 말에 더 많이 폭락했을 거 아니에요. 1일부터 15일까지 집계한 것보다 15일부터 30일까지 집계한 게 더 많이 폭락했다고. 왜? 하락장일 때는 뒤로 가면, 날이 가면 갈수록 더 폭락하잖아요. 그리고 상승할 때는 뒤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요게 상승장일 때는 오차가 플러스가 커요. 하락장일 때는 마이너스 오차가 커요. 자, 그런데 최근에 오차가 몇 프로였냐면요. 1% 0.4%예요. 그럼 대충 하면 한 0.6% 정도 되잖아요, 오차가. 그러면 이번 달도 이것보다는 0.6 정도 오차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그래도 어쨌든 마이너스 0.4는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실제치가 이번 달 8월 달에 실제치가 그 마이너스로 나올 거라고. 이게 거의 올해 들어서 처음이야.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 요걸 갖다가 확대한 게 요겁니다. 확대. 요거 보세요. 요렇게 이렇게 하락할 때는 이거는 실거래가 지수입니다. 하락 구간에서는 오차가 마이너스가 커. 이렇게 급락할 때는. 근데 상승할 때는 플러스 오차가 커. 즉 잠정치보다 실제치가 더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1%라고 지금 그 잠정치가 나왔잖아요. 어쨌든 이거 대사건이에요. 왜냐면 그전에도 마이너스라고 자꾸 나왔는데 실제로는 다 플러스야. 근데 이번에는 마이너스를 못 벗어나요. 그러면 이거는 통계 조작이라고 할 수는 없고 약간 그 과대 집계가 될 수도 있어요. 월초라서 막 갑자기 그 6.27 대책 이후에 갑자기 월초에 급락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아마 집계가 돼서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마이너스를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아. 즉, 이 오늘까지 나온 국토부 데이터를 보면 올해 상투는 7월 달에 나왔어요. 저는 월중 고점은 6월 달에 나왔는데 지금 8월 달, 9월 달도 야금야금은 오르고 있어. 월 평균 값은. 자, 여기까지 오늘 방송하고 다음 달 확정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그 우리나라 부동산 서울 아파트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자, 국토부의 그 집계대로 정말 7월 달이 상투였는지 아니면 8월 달에도 플러스로 다시 확정치가 나올지 그건 두고 봅시다. 저도 제게 아니니까 자신할 수는 없어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 진짜 여러분들이 응원 안 해주면 그 아무도 그 안 해주는 걸 제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많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응원 댓글 달아주세요.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6월 9일 날 올린 건데 제가 제목에다가 혹시 우리도 하면서 물음표를 던졌는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시작은 대출 총량 규제. 지금까지 대출 경쟁을 하던 은행들이 그날을 계기로 일절 돈을 빌려주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대출을 끊어버린 거예요. 이게 진행되다가 그걸 가속화시킨 요인이 있어요. 뭡니까? 그거를 빗대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대책이 나올 것인지 제가 볼 때 한 1, 2년 안에는 나올 것 같아요. 아, 대책이? 예. 뭐냐면 토지 공개념. 아, 잠깐만. 아니, 그거 되게 위험한 발언이야. 네.
세금 제도는 그 당시에 일본이 지조라고 그래가지고 토지세를 도입을 처음으로 했어요. 폭력단 신법도 범죄와의 전쟁을 벤치마킹한 거고, 일본의 지조라는 것도 우리나라에 있던 종토세를 벤치마킹했다고 이따 신문기사에 나와요. 종합토지세. 예.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죠. 이거를 유출해 본다면 저는 한 1, 2년 안에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도입이 될 것 같아요.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됐어요. 12월 달에. 자, 여기에 보면요. 토지 공개념 도입 확대. 아, 저 얘기 맞아. 이게 88 올림픽 때 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토지 공개념 당론 윤곽 민정당.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현재의 무기예요. 앞으로 토지 공개념을 어떻게 도입할 건지 제가 시나리오를 해보면 그거 좌파 이념이다. 공산주의 이념이다. 예. 그 헨리 조지의 그 이념에서 나온 거거든요. 예. 그러면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은 되냐면 내가 가장 존경하는 노태우 대통령님께서 처음에 이걸 제시했고 민정당에서도 당론으로까지 했던 거다. 왜 반대를 하냐? 왜 지금 반대하냐? 이제 이렇게 빌드업을 할 게 저는 뻔하게 그려져요. 그럼 그 당시 35년 전에는요. 국민 84%가 찬성했대요. 이 시나리오를 잘 보면서 앞으로의 시나리오 한번 계획을 한번 해보세요.